DJ. 진짜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뭔지 그걸 제대로 찾아보면요. 네. 시어머니 또는 시누이 또는 남편 그들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나를 괴롭히고 있을까? 나를 불편하게 할까? 그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4년, 3년 됐나?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가 뭐 피해자고 네.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나를 피해자로 만들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의 정체가 뭔지 왜 그 실제로 막 괴롭고 막 이러면서도 그 정체를 알려고 하는 노력들은 별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그렇게님은 네. 뭐까지 발견했어요? 어디까지 발견했어요? 나를 괴롭힌 것의 정체를. 글쎄요, 자꾸 이제 그 핵심을 제가 못 들어가는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선택한 건 나기 때문에 내 책임이라는 거에서 이제 출발을 이제 했었어요. 내가 사람을 선택한 건 나니까 누가 억지로 옛날처럼 결혼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한 나의 사람이니까 선택이다.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내 책임감을 갖는 것보다는 무조건 남편 탓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남편 탓한 그 내용도 지금 네. 이제 들은 바로 이렇게 보면 나한테 가장 치명적인 건 도덕적인 결함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걸 도덕적인 결함을 안 가지려고 17년간을 버티다가 못 버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도덕적인 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괴로움을 감수했잖아요. 네. 그럼 나를 괴롭힌 것은 도덕적인 결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는 그 생각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네. 그거 지키느라고 다른 거 다 놓쳤잖아요. 네. 뭐, 그게 분명한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거가 뭐예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안 되죠.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별거 같은 거 생각을 해? 그게 도덕인가요? 그 윤리 아닌가? 저한테는 이제 도덕이고 윤리고 이제 윤리와 도덕이 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윤리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세요. 윤리적인 결함. 네. 도덕은 그게 아니죠. 자꾸 도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그거 도덕적인 결함이 아니라 내가 오늘 정확하게 쓰는 편인데 도덕적인 결함이 아니네요. 네. 윤리를 도덕으로 착각하셨네. 그런가요? 네. 전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요새는 윤리를 인위적으로 정한 거고요. 네. 도덕은 개인적인. 자연법, 원래 우주의 질서에 맞는 그런 게 이제 도덕이죠. 그래서 이제 뭐 나를 괴롭히는 것도 도덕에 어긋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어긋나지 않을지 몰라도. 윤리적으로는 남을 괴롭히는 것만 문제 삼죠. 근데 도덕적으로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 더 문제예요. 참 멍청한 거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고 하면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서 제가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서 사실은 이제 상담 신청도 하고 싶었던 이제 그런 시기가 또 있었고 좀 지나고 나면 지낼만 하면 이렇게 버티는 거야 하고 지내다가 다시 한번 또 슬럼프 들어가면은 또 한없이 감정적으로 빠져나오질 못하고 그런 게 제가 답답하고 이제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들은 저 나이 되면 이렇지만은 그냥 똑같은 것 같고 오히려 진짜 이게 사춘기보다도 더한 그런 이제 진짜 뭔가 이렇게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은 거 있죠. 뭔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내가 이제 막 흩어져 있는 거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막 이것도 떠오르고 저것도 떠오르는 데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다라는 느낌이죠. 네, 그렇죠. 네. 내가 잘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들자면, 담배값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친구들은 그거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값 올라봤자 뭐. 안 피면 되지. 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담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떻게 담배 없이 살 수 있냐. 이렇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다른 부분들인데, 뭐, 그거 왜 신경 쓰고 그래? 신경 끊어.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생각 이렇게 바꿔. 그거 집착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떤가요?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거,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니잖아. 못하라고 그렇게 해? 이런 얘기 들으면은, 쥐가 뭘 한다고 그래? 하는 생각부터 들지, 그럼 되겠네. 이렇게 잘 못 받아들이죠. 이제 받아들이는 정도까지는 조금 마음이 갈 때가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알고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나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에서 못났구나. 뭐 이 정도로 기존에 아주 단단하게 갖고 있었던 그 질서가 깨져야 돼요. 파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창조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적 삶을 이루기 위해서 파괴가 필요하죠. 근데 파괴할 건 파괴하지 않고 부술 건 부수지 않고 뭐 창조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냥 공연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즘에 자꾸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제 집착이거든요. 근데 뭐에 집착하시는데요? 뭐에 집착한다라는 게 윤리에 집착하는 건 아까 얘기하셨고, 그게 그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뭐랄까,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이제 모두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최소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내가 나쁜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의 눈치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또 신경이 쓰였던 게 뭐냐면, 이제 같은 이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딱 눈빛이 떠오르는 게 어떤 생각,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난 모르겠는데? 네. 다 그래요. 근데 그걸 왜 나만 느끼는 거지?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눈치를 보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왜 눈치를 보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뭐 잘 보려고 해야 할 그런 그룹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제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있는 게 제가 이제 느껴진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럼 왜 이렇게 왜 다른 사람 마음에 자꾸 신경을 쓰고, 이게 이제 오지랖일 수도 있는 거지만, 왜 자꾸 다른 사람 마음에 신경이 쓰일까? 이제 이게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람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는 내가 내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뭐에 대한 집착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자꾸 이제 떠오르는, 이제 미리 걱정하는 거, 그런 게 많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실 사정은 상당히 안 좋아졌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살면서 사정 많이 안 좋아지는데, 나는 정작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는 너는 무슨 배짱이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난 너무 나이가 들었어. 내가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는 너무 나이가 많아. 뭐 이런 스스로 자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제가 하려고 일부러 하는 거는 아니고 저절로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번에도 뭐 주제가 두려움에 대한 거긴 하지만 저를 잘 못 찾겠어요. 어차피 뭐 오늘 주제가 2014 버리고 떠나기니까 꼭 뭐 올해뿐 아니라 여태까지 내 인생에서 나한테 이렇게 부담이 되고 내 행복에 별 도움이 안 됐던 것들, 그 발견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윤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리. 그거를 제가 한 방법으로는 오랫동안 감추고 있었던 그 그룹한테 제가 이제 한 2달 전에 이제 오픈을 한 거.
저는 큰 맘 먹고 했거든요. 큰 맘 먹고 했는데 반응이 어떻던가요? 짐작들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나만 모르고 있었지 다 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느껴진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감추려고 했는데 다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제 윤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는 조금씩 깼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 윤리적으로 상처 입어도 조금은 괜찮아.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지금은 별로 아프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야. 했는데 사실은 아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생각하고 말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하시는 것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하시면 줄여서요. 예, 그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유를 찾고 뭐 그러는 거 그것도 하지 말고요. 그 에너지 들잖아요.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말도 좀 줄여서 더 이렇게 축약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윤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을 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영 다른 얘기인가요? 윤리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옆에서 보이죠? 그냥 버리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버리는지를 모르죠. 윤리가 이렇게 하는 게 윤리적인 거, 윤리적인 삶, 이런 거를 정해갈 때 나한테 와서 일일이 동의 구하지 않았잖아. 근데 아까부터 계속 이제 도덕 얘기하고 윤리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친구라서 그러는지 참 거슬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도덕적이지 못하냐, 윤리적이지 못하냐, 이혼한 사람, 돌싱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 윤리적이지 못하게. 네. 근데 네. 이게 윤리가 아니라 고정관념이나 사회의 네. 통념 같아요. 맞아요. 꼭 그 사각의 틀 안에서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야 되고 아이들도 그대로 근사해야 되고 저도 역시도 그러니까 그게 갖고 편견이고 있어서. 고정관념인 줄 알면은 그러니까요. 그걸 왜 붙잡겠어요? 그게 네. 윤리인 줄 아니까 못 놓죠. 이게 편견이고 고정관념 이게 엉터리구나 하는 걸 알면 엉터리가 버리려고 안 해도 그냥 놔지죠. 엉터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거를 그냥 갖고 가는 게 사실 통념이고 고정관념이잖아요. 통념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중에 그러니까요. 쓸모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 이게 50줄이 넘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자꾸 이제 나 스스로한테 자꾸 질문이 와요. 제 경우. 그러니까 나이가 사실은 뭐 30대, 40대 때는 불같이 화내고 타인한테 공격도 해보고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고 이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어른들 말씀에 뭐 좀 생각이 달라진다고 편해진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내 탓이요도 되는데 편해지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은 못 바꾼다 그러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수용 죽이려고도 하고 이런 뭐 아무튼 뭐 강연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참 많이 찾아다니고는 하는데 오히려 어설프게 진짜 선무장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견고한 거를 더 쌓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반문도 스스로도 해보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봐도 참 이쁘게 잘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고 너무나 힘든 결혼 생활을 했고 그 사회 일반적인 통념 한국 사람들의 이제 며느리상, 아내상, 어머니상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과도하게 윤리적인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네, 제가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마음은 마음 속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게는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면서 산 거죠. 네. 심하게 얘기하면. 네. 이게 결혼 제도가 지금도 어떻게 자기 안 보면 속이면 범죄거든요. 범죄예요, 범죄. 범죄예요. 왜 범죄? 왜 아주 흉악한 범죄. 개인의 삶을 그렇게 그럼요. 진짜 이걸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살인 의도까지 일으키게 할 만큼 제가 이렇게 몇 번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어머님의 행태가 이게 상상하기가 참 힘들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인 합법적인 범죄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윤리로 포장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 저도 항상 말을 하고 나서 느끼는 건데요. 제가 카톡에 이제 상태 메시지에도 올해 한 해 목표가 말을 아끼자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끝없이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으면 좀 찾고 싶어요. 내가 요점만, 그러니까 이게 아줌마들의 특성이 있기는 하잖아요. 막 수다스럽게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뭐 얘기를 하려고 했었지? 주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과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끝없이 제 화가 또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몸살이 나고 이제 막 이런 거를 겪게 되는데,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새지 않고 제가 이제 어휘력 부족하다는 게 너무 많이 새삼새삼 느껴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조리 있게. 그 방법은요. 네. 말을 잘하려고 안 하면 돼요. 그런 마음은 사실은 안 들고 있는데 저도 내가 좀 감추나 이런 생각은 좀 들 때가 있긴 한데 잘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려고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삶도 잘 살려고 하고 윤리적으로도 네, 잘 잘 살아야 살려고 되고 잘 살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규범적으로. 네. 그거 깨버리세요. 제일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네. 내 마음. 제일 우선순위 내 마음. 네. 2순위 내 마음. 이제 3순위로 또 내 마음. 그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나아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자기가 뭘 붙잡고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붙잡고 있는지 알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아요? 라는 질문 안 해요. 그냥 놔버리지.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버림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버림받았다는 느낌 있죠? 네. 근데 가만 보세요. 뭐가 버림받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보다가 안 보면 버림받는 건가?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탁 놓으면 버린 건가? 누가 날 가질 수 있나요? 내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자기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이게 옳다고 어릴 때부터 가졌던 어떤 규범 같은 거 나한테 익숙해진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살면서 이제 그것과 다른 것들을 부딪히면서 자꾸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108배를 오늘 99일째 내일 100일째라고 하셨거든요. 그 108배를 이렇게 매일 하고 100일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거 다 놓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고 놓아버리고 하는 그런 연습이잖아요. 그런 연습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그걸 하고 있는 동안에 온갖 잡념만이 일어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몸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맑아지거든요. 맑아지면 다 보여요. 그 속에 있는 게.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생각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여서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럼요. 이게 보여서 다행이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보이면 그 다음 청소하면 되죠. 안 보이는 게 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아직 이걸 못했어 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만큼 하고 있잖아 하는 거를 긍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을 하면서 아직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못한 부분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이게 지쳐요. 하다가. 그래서 그만두게 돼요. 근데 뭔가 내가 해내고 잘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힘이 나잖아요. 그죠? 이 힘을 가지고서 그럼 또 좀 더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대로 좀 해나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까 처음엔 조울이 이렇게 심하다고 하는 것도 제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인정할 걸 인정 안 하고 받아들일 걸 안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한번 받아들여 보니까 좋잖아요. 네. 내 생각 딱 놓고 남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놓는 순간들이거든요. 그게 혁명이라니까요.
그때 마음 참 편하지 않으셨어요? 편했어요. 대견하고. 아, 그렇죠. 예, 자기가 대견하고 편하고. 그거 진짜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내 거 챙기고 막 피해의식 생기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는 좀 전에 가졌던 건 가짜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이럴 때다. 또 이런데 또 휘말려드네. 휘말려들지 않도록 해야지. 이렇게 챙기면 되는 거거든요.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방에 탁 되지 않아요, 웬만해서.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라고 하는 별칭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라는 말이 참 그쵸?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을 빼버리고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만 넣었는데 저를 자꾸 이 상황을 인정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지내는 거. 그냥. 네. 인정하고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거랑 네. 자기에게 무조건 그냥 이렇게 억누르듯이 강압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전에는 네. 그냥 이해되거나 수용이 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네. 라고 하는 그게 이제 윤리적인 거죠. 그거하고 그렇게 님이 싸워야 되는 부분이고 인정하고 수용이 되고 이해되면서 그 이후는 그렇게는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억지 추정식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삶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이해됐던 이런 그 비포 앤 애프터 이게 조금 그렇게님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말을 줄이자 이제 그렇게 하고 방쌤도 말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이제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님이 정말 이렇게 그 한도 끝도 없이 말이 늘어지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감각이 없는 분이 아니시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꺼내놔야 되는 자리에서는 얘기를 꺼내실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을 내가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진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는 말씀 아끼시고 할 말 하시고 이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냥 어느 자리에서나 이렇게 맨날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게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나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좀 믿어주는 게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할 때 좋아한다라고 고백하는 거 하고 너 미워, 너 싫어하고 얘기하는 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좋아한다. 정말? 안 그래요. 좋아한다라고 상대방한테 고백하고 말하기까지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힘들고 그게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너 싫어, 너 미워 이 소리는 쉽게 해요. 그래서 마음의 반대로 층도 살았던 것 같아요. 마음의 층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집단을 하거나 교육을 하면 처음부터 좋고 행복한 얘기 안 나와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층이 걷어지고 난 다음에야 정말 행복하고 편하고 이런 얘기들. 부정적인 감정부터 처리가 돼요. 네.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님이 어느 자리에서 자기가 얘기가 자꾸 늘어지거나 그리고 끝도 없이 그 화를 풀어내거나 하는 이것도 그 층이 좀 걷어내져야지 좀 더 가벼워지고 스스로 더 많이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본인이 이렇게 말하고 힘들고 이렇게 풀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좀 허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애쓰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네, 애쓰는 거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애쓰는 것도 수용하고요. 그 수용해줘야지 애쓰는 게 빨리 완성이 되죠. 하고자 하는 대로. 아이고, 저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제 쭉 이렇게 갔는데. 그러게요. 네. 저기 윤희님 어떠세요 지금? 글쎄 저는 얘기를 잘 들었고요. 그냥 계속 들으면서 아까 의도한 대로 제가 여기 친구 따라온 의도대로 저희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가 돼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방 선생님께서 아까 보이면 다행이란 말이 이상하게 제 머리에 꽂히네요. 아마 그동안에 이제
뭐 아까 뭐 3대 뉴스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셨을 때도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고 안 되고 했는데 그게 약간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마음의 거울을 닦듯이 좀 더 생각을 좀 더 깊이 하면 그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이면 그 간혹가다 보일 때 있었는데 그런 거 이렇게 청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쌓아만 놓고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정말 그게 좀 보이게 되면 좀 이렇게 청소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안 되지만 아까 그 보이면 다행이란 말이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를 봤는데 네. 저는 이제 올해가 결혼 11년 차인데 막 너무 힘들다. 뭐 10년이 되면은 뭐 무슨 좋은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런 아주 좋은 생각들만 하고 또 40이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점점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했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76년을 같이 사셨대요. 네. 그래서 10년뿐이 안 산 내가 힘들다고, 그 두 분이 그렇게 지내는, 물론 다큐긴 하니까 실제 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영화니까 또 약간 연출된 부분도 있겠지만 되게 그 76년이란 세월을 두 분이 지내신 그 묵직한 감동이 주는 그게 있더라고.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10년 살았지만 또 여기 두 분, 그렇게님하고 제이님 봤을 때 처음에 얘기가 진행되기 초반에는, 정말 역시 10년 더 살고, 뭐, 하고, 말도 정말 더 편안하고 뭔가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그 76년 산 그 노부부에 대한 그 한 과정이라는 아직도 내가 10년 되면 좀 편안해지겠지? 그러니까 10년 돼도 편해지는데 20년 돼도 모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그 20년 안 좋은 두 케이스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근데 주변에 이렇게 많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잘 지내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뭐 이렇게 시어머니도 뭐 잘하고 이런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던 유사한 케이스들은, 근데 저는 이제 막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이제 친구들에서.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막 위기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있는데, 이게 10년이 돼도 20년이 3년이 돼도 어쨌든 과정이구나. 언제 깨우칠지 모르겠고, 그리고 답을 알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수학 문제 풀듯이 그냥 좀 더 있어야 되는구나. 정말 글쎄 정답은 모르지만 해답이라도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알면 해답은 보이면. 자기가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게 정답이라는 믿음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건 해답일 뿐 정답은 다른 데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계속 헤매는 길밖에는 안 되는데, 내가 해답은 모두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답이 곧 정답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정답은 한 가지지만 해답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문제가 달라지면 정답도 달라져요. 그래도 저희들보다 10년 빠르게 시작하셨잖아요. 고민을. 그렇죠. 전 정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요즘 젊은이들 참 높이 평가가 돼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이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 너무 오래간만에 젊은이라는 말 들어서 기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으면 다 똑같은 아줌마들일 텐데.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들고 온 문제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게 너무 힘들다. 이제 도대체 방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들고 오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오셨는데 되게 화사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뻐지셨어요. 그랬더니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불안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게 됐고,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이를 보고 있어도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즐겁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다 보니까 본인이 해낸 건데 이분이 뭘 찾게 됐냐면 자기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찾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뭘 하고 싶지? 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원하는 거 아니면 내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이거 하면 마음에 들어 하려나, 이거 하면 좋아하려나 이렇게 했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스스로에게 투자를 해보거나 그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상담을 나오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자기가 들어가서 김밥을 사 먹었대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 배를 채우자고 혼자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이었대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김밥을 먹었던 게. 그런데 되게 이렇게 먹으면서도 좀 울컥울컥하고 이러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러니까 욕구불만의 상태였었고 그 욕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고 진지한 관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나 자신한테 김밥 한 줄조차도 자기한테 주지 않았던 거를 처음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정말 거짓말처럼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이러지 자기도 정말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금방 변색이 되면서 보이기 위한 걸로 이렇게 변화되어 버리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머무르는 거는 잠깐이고 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정말 원하는 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하게 됐는지. 근데 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으면서도 정작 나를 만나는 거는 그 순간에 이렇게 순간순간 도망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순간에 포착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늘 오픈을 해주신 게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실 것 같아요. 힘도 되고 그리고 길도 보여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윤희님이 오셔서 마이크가 앞에 놓여지는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 두려움, 걱정 이런 부분도 또 다른 면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한 분이 자기 얘기를 진솔하게 이렇게 꺼내놓게 되면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같이 열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서로 이제 공명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눠봤는데, 이 자리에 같이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지금 마음은 어떤지, 그 소감 정리를 하고 오늘 시간을 좀 정리할까 싶어요. 발언량이 제일 적으셨던 분부터 소감 정리를 해볼까요? 전가요? 저는 이 방송을 매번 출퇴근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방송을 이제 출근하면서 매일 듣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이제 처음엔 되게 긴장이 됐지만 그건 이제 어느덧 얘기를 들으면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매번 방송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인데 저분이 나랑 생각이 똑같아. 나도 그러는데.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근데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얘기를 이렇게 다 들으면서도, 나도 그런데, 나도 그래. 막 이렇게 입 밖에 계속 이렇게 추임새를 넣고 싶지만 차마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그 답답한 마음이 약간 있었고요. 나도 그런데. 이런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게 저는 오늘 이 순간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니, 행복도 그렇지만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아픔, 다른 사람의 아픔. 그런데 정말 다른 상황에 다른 사람인데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다른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결국은 저로 돌아가서 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을 좀 많이 한 바가지 챙겨간 느낌. 예, 오늘은 이렇게 듣는 방송이 아니라 라이브로 들으면서 그런 걸 좀 더 감정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여서 좋았습니다. 네. 말씀을 안 하고 계셔도 신경은 안 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은 말 안 하고 있으면 신경 되게 쓰이거든요. 네. 같이 한다는 느낌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느낌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또 아까 중간중간에 얘기를 다 공감하면서도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꽂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한번 느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너무 진짜 당황스럽다고 했는데 그냥 얘기를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또 제이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나한테 질문을 하게 된다는 말이 또 그 또한 또 꽂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40 되고 이렇게 나이가 돼 가면서, 그러니까 딱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중간이 딱 저는 이제 40 되면서 이렇게 뭔가 인생이 이렇게 반으로 접혀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조급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제 올해 지나고 하면 조금은 느긋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상황이 이래 아니면 뭐 니 탓이야 뭐 하면서 이제 내 탓보다는 주위에 그 뭐 어떤 걸 상황 탓으로 많이 돌렸던 것 같은데, 그 질문을 제인님 말씀대로 자꾸 질문을 나한테 하고, 그리고 주위보다는 중심을 나한테 에너지를 쏟으면서 내가 중심돼서 생각하다 보면 조금씩 그 실마리를 찾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올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내년 2015년도에는 좀 더 아주 밝게 에너지틱 액티브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지혜롭게. 네. 네, 그럼 제이님. 제가 이 시간까지 살면서 참 가까운 지인도 아니고 생판 처음 보는 분들한테 이것도 또 뭔가 이렇게 녹음이 되고 공개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제가 제 사생활 뭐 어떤 진짜 내밀한 부분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살아오시면서 가장 크게 깬 부분이죠, 지금. 깬 시간이죠. 네. 네. 2014년이 그렇게 14년이 의도한 대로 잊어버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 머릿속은 온통 거품이 가득한 것 같은데, 이미 읽어버린 책을, 덮어놓은 책을 다시 한번 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한편으로는 저를 반성하게 됐고, 한편으로는 좀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래서 화낼 거는 치열하게 진짜 자기를 화내고. 더 아껴주시죠. 따님이 그걸 원할 텐데. 네. 아무튼 그거는 제 3부에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살아왔던 걸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 상황에 제가 의도치 않았는데 어떤 상황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게 그 순간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랬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그래서서 너무 다행이다 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방송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를 저 두 분 선생님이 이렇게 좀 다 파헤쳐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길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다만 이제 이렇게 부러움의 사실 대상이었는데 사실 용기 없었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저하다가 어떻게 내가 그 EJ 카페에 이 이제 안내문이 올라온 거를 덥석 물은 거예요. 이도 저도 생각 안 하고 정말로 뭐 고민 안 하고요. 그렇게 한 게 또 제가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지나면서 또 그때 나 그거 참 결정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앞에 계신 이제 처음 뵙는 젊은이들하고 좋아요. 미모에 존경하는 두 선생님 이렇게 만나 뵙고 정말 행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유인정 선생님 정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덥석 잡으신 거 잘하신 거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기회의신이라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네, 앞모습은 대머리고 그리고 발뒤꿈치에 뭐가 달려 있다고요?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잡는 순간 어때요? 미끈덩하고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다시 잡으려 치면 그 날개짓을 해서 재빨리 도망가 버린 게 그게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정말 행운인 거죠. 그래서 그 2014 버리고 떠나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연 그 버릴 것과 그리고 내가 떠날 때 버려야 할 거를 구분만 잘해도 굉장히 가벼울 수 있는데 굳이 버리지 않아도 될 것까지 막 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원망할 거는 원망 실컷 하고요. 그리고 내 실수라고 한 부분은 내가 실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뭔가 내 몫이 아닌 것까지도 내가 몽땅 다 뒤집어 쓰거나 잡고 있거나 하는 이렇게 되면 이제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영역을 분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네 땅인지 내 땅인지 내 땅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야죠.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땅에 와서 깃발 꽂고 있는데 아파요,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거는 그거는 나의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내 땅은 내가 지키는 거 그래서 건강하게 잘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 거 이런 한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을 겪어나갈 때 실수할 수 있고요. 실수가 반복이 되면 뭐라고요? 실력이라고요. 실력을 실수로 쌓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지금 깨어서 정말 잘 보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예, 우리 공개 방송의 새 역사를 연 것 같아요. 뜻하지 않게 이제 집단 상담처럼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집단이라기보다는 한 분 한 분 말씀을 듣고 이제 저희하고 1대1로 얘기를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우리가 2달에 한 번꼴로 하고 있는 집단 상담하고는 좀 성질이 달랐죠. 근데 이제 중간에 한 분 오셔가지고 총 5분이 이렇게 같이 하시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공개 방송을 하면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나중에 이 안가가 꽉 차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망상을 피웠었거든요. 근데 이 망상을 확실히 버리게 해주네요. 처음에 썰렁하고 좀 춥기도 했지만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진심이 나오고 자기 아픈 이야기들 같은 거 그것도 공감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면서 내심 이 속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쌀이 익어서 밥이 된 것도 같고요. 이것도 나름 괜찮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도 꼭 그대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사태가 벌어지고 하더라도 실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마음을 열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또 체험한 것 같아요. 이런 순발력과
재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실망했던 마음을 추스리고 이 자리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었던 자신에게 감사와 너무했나? 사실은 제가 제 자신을 의심하면서 사는 게 40년 넘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살면서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방황하시는 분들을 보면 빨리 자신을 믿는 법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참나원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앞으로 계속 꾸준히 좀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수고하셨습니다. When marimba rhythms start to play, dance with me, make me sway. Like a lazy ocean hugs the shore, hold me close, sway me more. Like a flower bending in the breeze, bend with me, sway with ease. But when you dance you have to be with me, stay with me, sway with me. Other dancers may be on the floor, dear, but my eyes will see only you. Only you have that magic technique. When we sway I go weak. I can hear the sound of violins long before it begins. Make me thrill as only you know how. Sway me smooth, sway me now. Other dancers may be on the floor, dear, but my eyes will see only you. Only you have that magic technique. When we sway I go weak. I can hear the sound of violins long before it begins. Make me thrill as only you know how. Sway me smooth, sway me now. When marimba rhythms start to play, dance with me, make me sway. Like a lazy ocean hugs the shore, hold me close, sway me more. Like a flower bending in the breeze, bend with me, sway with me. When we dance you have a way with me.